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죠. 오늘 자회사를 상장시킨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려 10% 이상이 빠졌습니다. 제가 글로벌 모니터 TV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조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현중,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현중이 상장되었을 경우에 한조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북, SNS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오늘 한조양은 10% 이상 빠지면서 아주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일단 보실게요. 이미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일부 구간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희망 고문을 하다가 오늘 급기야 10% 밑으로 팍 빠져버렸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조선업을 아주 잘 안다고 하는 어떤 전직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현재 실적이 아니라 수주가 주가를 결정한다. 올해 수주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한조양 계열사들 연간 실적, 연간 목표치를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다른 조선업체들도 거의 마찬가지지만요. 수주가 주가를 결정한다면서요. 근데 한조양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중 상장 때문이죠. 오늘 한국경제 제목입니다. 현중, 코스피 상장 첫날 새로운 조선 대장주 등극. 자, 한조양은 온데간데 없고 현중이 지금 상장하자마자 조선 대장주로 등극했다는 이런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현중 오늘 시총 9조 8,900억이죠. 한조양 시총 7조 4천억 밖에 안 됩니다. 현중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데 이 현중 지분 80%를 단순 계산하면 7조 8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한조양 시총은 7조 4천이에요. 한조양이 미포, 삼호, 현중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주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현중 상장의 문제는 단순히 한조양에 있어서는 지주사 할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주사 할인하는 그런 차원의 지주사 할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사업, 그러니까 자회사 관리 등 기타 사업 부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문, 반도체 부문, 기타 자회사 관리 등 기타 부문이 있고 이렇게 밑에 자회사로 중공업, 바이오, 건설 이런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자, 주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 회사를 인적 분할합니다. 가로로 한번 분할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니까 이제 좀 어렵게들 여기시는 것 같아서 가로 분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사업은 다 떼서 신설 회사로 보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사업은 그냥 다 떼가지고 신설회사로 새로 법인 만드는 신설회사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신설회사의 이름을 오성전자로 하고 스마트폰 사업하고 반도체 사업은 다 떼가버립니다. 자, 주주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애초에 이 주주 구성하고 지분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회사는 오성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자회사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지분 구성은 역시 대주주 40%, 일반주주 60%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뭘 하느냐. 이 오성홀딩스가 이 오성전자 주주들에게 이렇게 공개 매수를 제안합니다. 자, 오성전자 주식을 나한테 좀 다오. 그러면 오성홀딩스 신주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개 매수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오성전자의 대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40%를 다 던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성전자 대주주는 지분 전량을 오성홀딩스 지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은 이런 지분 수합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 60% 중에서 단 10%만이 이런 수합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에 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주주 지분 40%하고 일반 주주 지분 10%, 합쳐서 오성전자 지분 50%를 이 홀딩스가 공개 매수로 이렇게 모으고 그 대신에 이제 홀딩스 신주로 발행해서 보상을 해주면 이 오성전자가 이렇게 5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홀딩스의 그 50% 자회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성홀딩스는 명실상부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중공업, 바이오, 건설, 이제 전자까지 이렇게 이런 공개 매수 지분 수합을 통해서 명실상부 지주회사 체제를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일반 주주는 왜 60%나 되는 일반 주주는 왜 10%만, 이 10%도 사실은 많은 숫자인데, 한 5% 언더로 참여합니다. 이런 공개 매수에. 왜 이 10%의 주주만 참여를 했을까요? 자, 우리 일반 주주들은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을 한다든지, 반도체 사업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꺼립니다. 이런 자회사들의 밸류가 홀딩스 밸류에 온전히 다 반영되지 않는 디스카운트 돼서 반영되는 이른바 지주회사 그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주주, 소액 주주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뭐 본인이 뭐 이 사업의 어떤 뭐 미래 업황을 뭐 예상을 한다든지 이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참여를 해서 오성전자에 대한 뭐 의결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직접적인 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이렇게 오성전자 지분 50%를 가진 홀딩스 주주가 되어서 간접적으로 오성전자의 어떤 밸류를 50%만큼 누리는 이런 구조를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는 자기 지분 전량을 홀딩스에 던지고 홀딩스 신주를 받았기 때문에 홀딩스 지분 구조는 40대 60이 아니고 이제 70대 30 뭐 보통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주주는 홀딩스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오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 일반 주주들은 대부분 그냥 오성전자를 직접 지배하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전환하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현대중공업 상장사였죠. 자, 조선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 옆에 뭐 자회사 관리 등 기타 부문이 있었습니다. 밑에 미포하고 사모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걸 물적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한 2년 전에. 자, 물적 분할은 세로 분할이죠.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조선업을 떼서 이 조선업을 분할해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남아있는 그 요 부문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분할된 현중을 100% 자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 밑에 미포, 삼호, 현대중공업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은 한조양은 조선 지주회사가 되고 이 현대중공업은 100% 자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상장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 모자 회사 관계로 형성이 되고 이 자회사가 비상장 회사인 것 같으면 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해 관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냥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 자체가 거의 대부분 그 한조양 그 밸류로 온전히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 모자 관계이면서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자회사의 밸류를 지주회사가 거의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최대 조선업체이면서 비상장 회사인 한조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불과 2년 만에 다시 상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한조양이 있고 이 현대중공업이 상장사가 되면서 한조양이 80%의 그 현중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대중공업이 잘 나가면 한조양도 따라서 잘 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외형적인 그 모양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마켓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조선해양 대 현대중공업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대 현대중공업이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한조양은 조선업체들 그냥 지분을 가진 회사고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조선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조선업을 하는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 주주들의 심리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바로 조선업의 탑픽이 됩니다. 이런 구조로 변하게 된단 말이죠. 자,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지분의 거의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와 마켓 밸류가 통합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그나마 달고 있는 회사들이 1업종, 2업종, 3업종, 업종들의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순수하게 자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그 자회사 지분에서 나오는 그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지주회사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달고 있는 회사들의 그 업종이 각각 다 제각각 달라도 이른바 지주사 할인이라는 게 적용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지분율 자체가 뭐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뭐 한 40, 50%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외처럼 그렇게 100% 지분을 달고 자회사들을 비상장으로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까지 다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지주사로 있으면서 조선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고 또 조선업체, 또 조선업체, 또 조선업체 모든 자회사가 다 조선업체인 조선지주사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조선회사를 또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나도 조선상장사 하면서 이거를 상장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장되어 있는 조선지주사하고 밑에 또 새로 상장된 그 자회사 조선업체하고 마켓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밑에 이 새로 상장된 조선회사는 세계 1위 조선업체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지주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중이 상장이 된 겁니다. 오늘 한조양의 10% 주가 폭락은 이걸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